안녕하세요. 오늘은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은 등식의 일종입니다.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를 사용한 식이죠. 등호를 사용한 식.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항등식, 또 하나가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익숙하죠. 자, 항등식 뜻부터 볼게요. 항등식은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런 거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풀이해줄 때 이항 같은 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만 알고 싶지 x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성질은 이용하지 말고 좌변과 우변을 딱 나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0을 만약에 대입해보면 좌변은 1이 됩니다. 우변은 그대로 5가 되고요. 그럼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도 오고 우변도 오기 때문에 이때만 성립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x가 2일 때만 성립을 하고요. 그 외엔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게 바로 방정식이고 이 특정한 값을 해라고도 부르고 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항등식은 이런 겁니다.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자, 만약에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이렇게 같다고 해볼게요. 그럼 x에다 0을 대입하면 좌변도 1, 우변도 1 성립하네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좌변도 3, 우변도 3 성립하고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좌변도 5, 우변도 5. 그런데 애초에 식이 같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좌변과 우변의 값이 다르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럼 이건 뭐 0을 넣어도 성립, 1을 넣어도 성립, 2를 넣어도 성립, 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을 바로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항등식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좌변, 우변의 모양이 이렇게 같아버리면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항을 좀 해볼게요. 약간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 하나가 더 나오기 때문에 자,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항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2x는 1 마이너스 1. 그럼 더 계산이 되는데 0이죠. 근데 이걸 굳이 선생님이 묶어보겠습니다. 0 곱하기 x라고 굳이 쓰고요. 여기도 그냥 0이라고 쓰겠습니다. x가 사실 사라진다는 건 알지만 일부러 이 형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0과 어떤 수를 곱했는데 0이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1이 들어가나 2가 들어가나 억이 들어가나 마이너스 뭐 조가 들어가나 어떤 수가 들어가도 0과 곱해지면 꼼짝없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x에 뭘 넣든 간에 x가 이 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요? x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즉 x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식 안에서 관계없는 수가 되어버립니다. x가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요. 이 x를 무력화시키는 아무 힘도 못 쓰게 하는 숫자가 바로 x 앞에 있는 0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항등식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문자 앞에 0이 곱해져 있다는 겁니다. 문자 앞에 0이 곱해져 있다. 그래서 어떤 항등식은 어떤 문자,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모든 개수가 0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a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a에 대해 내림차순 했을 때도 개수가 0이고요. 문자는
그 문제 주어진 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가 랜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x값이 이런 식으로 아무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아무 x나 넣어도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걸 보자마자 항등식이란 얘기구나 라는 거 해석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등식의 성질인데 아까 같은 말입니다. 모든 개수를 정리해 놓고 한쪽이 0이라면 A, B, C 개수가 전부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좌변과 우변의 형태 이렇게 0이 아니라면 좌변, 우변이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 개수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문제를 같이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항등식만을 고르세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2x-1 좌변과 1-2x 우변 같나요? 얼핏 같아 보이는데 부호가 다르죠? 이건 항등식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좌변이 아직 계산이 덜 끝났어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2x 빼기 1이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지만 3x-2x는 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더하면 x가 됩니다. 좌변 우변이 같네요. 항등식의 대표적인 성질이었죠. 항등식이 됩니다. 나머지 디귿, 리을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2번은 아예 항등식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항등식이 가지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겠죠? 항등식의 특징, 한쪽이 0이면 모든 개수도 0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1, B가 -2, C가 4여야 모든 개수가 0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0이 아니라 좌변, 우변이 그대로 있다면 좌변, 우변 모양이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C가 3, A가 1, B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수를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푸는 방법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끼리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알고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개수 비교법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역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2번 수치 대입법. 이것도 말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아무 숫자나 대입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 항등식의 특징 중 하나죠. 아니죠. 항등식의 정의죠. 이거는 x에 뭘로도 성립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계산이 쉬워지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보세요. x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되는데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에 1을 대입하는 순간 이 숫자가 0이 돼서 a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식이 b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그럼 3b네요. 3b. 3b가 6이다. 이렇게 좀 간단한 식이 나오죠. 그럼 두 번째 x는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1을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유리해 줄 수 있는 숫자를 넣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같이 한번 볼게요.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대표적인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자, 항등식이래요. 그런데 어떤 문자에 대해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해.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x 말고 다른 문자로 보면 항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거나 x에 대해서 한쪽이 우변이 0이니까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항과 x가 아예 없는 항 0 정리해 보면 k-a
3a-4k-2 각각 0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주어진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이것도 대표적인 항등식임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까와 다른 것이 이번에는 문자가 x가 아니라 k입니다. 지금 이것도 k로 봐도 항등식이란 뜻이네요. 그럼 이건 뭘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인 이 문장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인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1-1번, 1-2번은 동영상 멈춰놓고 잠깐 풀어보시고요. 다 푸셨죠? 자, 1-2번을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되고요. 2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역시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문자가 두 종류 나와서 당황하셨죠. 하지만 똑같습니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리고 XY가 없는 항은 없는 항끼리 전부 모아줍니다. 그러면 X항, 이것도 다 풀어 헤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X 있는 부분만 골라서 계산을 해줄게요. A-B 플러스 3. 그다음 Y 있는 부분만 골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이런 식으로 모든 개수가 0이다 라는 성질은 똑같이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문제 읽어보고 최대한 풀어본 다음에 꼭 풀어보세요. 그냥 설명 들으면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푸셨죠? 자, 이 식을 보니까 2차 방정식인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자, x를 기준으로 보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와 있으니까 k를 기준으로 보면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 안에서도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방정식일 수도 있고 항등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항상 1을 근으로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근이라는 표현은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즉, 이 1은 x를 얘기하나요? k를 얘기하나요? x를 얘기합니다. 이 1은 x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문자에 대해서 이 문자가 무슨 특징을 가지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에다 1을 전부 다 대입해도 괜찮겠죠? 당연히. 자, 1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m 플러스 n은요. 여기서 m과 n은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숫자겠죠.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자,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성질을 이용해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면 개수가 전부 0이라는 성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걸 통해서 mn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미정계수법인데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법이란 뜻입니다. 그 안에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법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알려줬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1번 먼저 볼게요. 1번 한쪽이 0은 아니잖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셔도 됩니다. 당연히요. 아니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x에 2를 대입하면 조금 숫자 간단해질 것 같은데요. 자, x에 2를 대입하면 한 번에 훅 날아가서 0이 되고요.
8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네요. 보통 이렇게 되면 한 문자가 나와야지 계산이 편한데 요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전개를 다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도 그러면은 다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했는데 이쪽이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때는 진짜 숫자를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훨씬 유리한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훨씬 간단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까먹기가 쉬운데 이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x 혼자 있는 애는 x에다 0 대입해버리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리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동영상 멈춰놓고 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2-2번도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리면 그때 동영상을 더 보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 우변을 비교해도 되고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되겠는데 fx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전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이렇게 모르는 문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얘를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없애야지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자세입니다.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없어지고 1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제곱에다가 x제곱에 2를 대입하면 0이 되고요. x제곱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b 두 식을 연립해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모르는 식이 나왔을 때 구할 수도 있지만 전혀 구해지지 않는다면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2-3번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것도 역시 항등식입니다. 그런데 뭔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세제곱부터 이상한데 우변도 너무나 복잡하죠. 자, 근데 구하라고 하는 애를 좀 잘 볼까요? 구하라고 하는 식이 A0, A1, A2, A6를 전부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만 구해달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A0, A1, A2를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고 한만 구할 수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구해서 더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세히 보니 x에 얼마를 대입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이 형태. x에 1을 대입하면 이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 대입해 볼게요. a0 되고요. 1 대입하면 a1. a0 여기도 1을 대입하면 a2.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형태를 맞춰서 x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